충남의 수도 홍성 출신 국민의힘 소속 이상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정광섭 부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힘센 충남구연에 심혈을 기울이고 계신 김태흠 지사님과 공직자 여러분, 학생이 행복한 학교 구현에 최선을 다하시는 우리 김지철 교육감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반가운 인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전국에서 가장 비싼 내포 신도시 아파트 난방비 관련 김태흠 지사님께 도정 질문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내포 신도시 아파트에 거주하시는 주민들께서는 전국 아파트 지역 중에서 가장 비싼 난방비를 지불하며 오늘날까지 살아오셨습니다. 난방비 폭탄에 견디다 못해 내포 신도시 주민들께서는 요금이나 집단 서명에 돌입했고, 지난 3월 김태흠 지사님을 면담해서 해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렸고, 우리 지사님께서는 해결하시겠다라고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 약속 이후 요금 인하 계획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우리 김태흠 지사님 모시고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지사님, 답변석으로 모시겠습니다. 돌려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지사님께 내포 신도시의 난방비 문제 관련해서 질문 드리기 전에 내포 신도시에 관련해서 몇 가지 현안 질문을 드리고 난방비에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데, 지사님 괜찮으시겠습니까? 네네. 네. 내포 신도시 주민들께서 굉장히 궁금해하는 것 하나가 있습니다. 어떤 점이냐면, 이제 대한민국이 대선 전국으로 가면서 우리 충청권에서도 국민의힘 쪽에서 대선 주자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면서 그 대상 중에서 우리 김태흠 지사님 정도 되면 그래도 충청권을 대표해서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경선에 참여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여론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제가 도정 질문을 한다고 하니까 그러면 반드시 지사님께 국민의힘 경선에 참여하실 의사가 있으신 건지 한번 여쭤봐라, 이렇게 해서 제가 첫 번째 질문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사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저는 지금 조기 대선 전국이 온 이 자체가 대한민국에 사실은 있어서는 안 될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부분들, 또 저도 언론을 통해서 여러 가지 지금 이 후보 경선 경선 후보에 오르는 내용들도 제가 지금 듣고 있고요. 그리고 또 전화도 오고 문자도 많이 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상황들을 고려를 해서 좀 한 2, 3일 내에 결정을 좀 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습니다. 네, 지금 우리 국민의힘에서는 대통령 경선에 참여하시겠다라는 분들이 이제 서서히 윤곽이 나오고 있는데, 저 개인적인 생각과 또 내포 신도시 우리 홍성군 주민들 일부 중에서는 우리 강력한 리더십을 가지신 김태흠 지사께서도 경선에 참여를 해서 대통령 출마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저는 만약에 김태흠 지사께서 대선 경선 출마 때문에 지사직을 사퇴하신다고 한다고 하면 지금까지 내포 신도시를 비롯해서 잘 이끌어가는 힘센 충남을 누가 이끌 것인가에 대한 우려를 생각한다고 하면 저는 출마를 하시는 것도 좋겠다 반, 아니면 계속 지사를 하시겠다라는 거에 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잘 결정해 주시기 바라고 어떤 결정이든지 간에 응원하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사님께서 취임하시고 충청남도 우리 도정에
5개의 축 중에 하나가 내포 신도시 완성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지금은 내포 명지종합병원이 무산되긴 했지만 아마 다른 지사님 같았으면 그 자리에서 포기하셨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 충남 도립병원을 설립을 해서 운영을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 계획 중에 하나가 1단계 내포 그 어린이 병원을 42병상 정도 규모로 1단계로 짓고 2단계는 중증 전문 진료센터 300병상 이상을 짓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그 1단계 이 42병상 이 소아 진료 중심의 특화 병원 건립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은 많이 궁금해하고 계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난해 말 명지의료재단이 그 들어오는 것이 무산됨에 따라서 도에서 직접 의료시설 건립을 추진하겠다. 이 도의회에서 제가 보고드린 바가 있고 또 도민들께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30억의 그런 이 실시 설계비도 편성을 해주셔서 지금 지금 사전에 행정 절차를 좀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이 소아병원을 중심으로 해서 1단계를 가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이런 생각을 가졌었는데, 지금 서울의 메이저병원들하고 이 관계에 대해서 이 협의를 하는 이런 과정 속에서 모든 분들이 소아병원, 전담 소아병원 가지고는 소위 이 수지가 나오지 않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할 수가 없다라는 어려움이 있어서 소아병원 중심으로 지금 진행은 지금 하지 못하고 있다 하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또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저는 어차피 우리가 지금 조례상 70%를 시설비를 지원을 할 바에는 100%를 우리가 짓고 그 100%가 우리 소유로 하는, 우리 재산으로 하는 게 낫지. 70% 주고 난 다음에 70%를 이 재산 그냥 뭐 직접 제공을 하고 우리가 또 회수할 수 있는 돈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100% 우리가 이 도 예산을 들여서 병원을 짓고 또 이 위탁 관리를 시키는 게 낫겠다 하는 그런 생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메이저 병원이 오야 된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왜 그 이유냐 그러냐면은 지금 70만 대가 한 100만 인구가 넘어야 종합병원 하나가 그래도 운영될 수 있는 그런 요건인데, 지금 우리가 지금 주변에 30분 이내에 70만이 지금 뭐 될 듯 말 듯 할 정도, 이 정도인데 사실은 병원이 와도 그렇고 또 만들어도 사실은 이 부분만 가지고는 운영하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저는 메이저 병원이 오야 이 대전에서도 서울의 메이저 병원을 가고 싶은 분들이 예약이 안 될 때 우리 이쪽으로 올 수도 있고, 또 호남에서도 또 서울로 갈 분들이 갈 수 없을 때 이리 올 수 있고, 그런 상황이 돼야 이 병원이 유지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종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수도권의 대학병원, 메이저 병원인 대학병원과 내포의 의료시설 건립 운영에 대한 업무 협약도 체결을 하고 지금 지속적으로 세부적인 내용을 좀 협의를 좀 해나가고 있다 하는 이런 말씀드립니다. 다만 대상 기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서 말씀을 드리는 이런 부분들이 그쪽과 협의 그런 과정 속에서의 약속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올 하반기 정도 돼야 전 도민들한테 확실하게 서로 세부적인 내용까지 협의를 끝내고 난 다음에 말씀을 드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번 회기에 도의회에서 좀 공유재산 관리계획 및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이 가결돼야 사실은 이 의료기관이 조속히 완공될 수 있게 속도감을 낼 수 있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의회에서 이런 부분들 좀 집행부를 좀 신뢰하고 믿어주시고 이런 문제를 좀 신속하게 좀 처리 좀 해주셨으면 하는 또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네, 답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리 지사님의 답변 말씀을 종합을 해보면
우리 내포 신도시의 종합병원은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지만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가고 있다. 이런 답변으로 들립니다. 네. 천안 아산권 그 주민들에 비해서 이 서북부권 지역 주민들께서는 지금도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물론 충청남도의 예산의 문제이긴 하겠지만 예산과 사람의 생명은 바꿀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반드시 이 서북부 충남 도민을 위해서 이 종합병원은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아마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우리 행정부가 제출한 공유재산 동의안 반드시 통과시켜 주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에 비밀은 없다라고 합니다. 기사님께서 이 메이저 빅5 병원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한간에는 연세의료원이라고 하는 이야기도 많이 나오는데 사실인가요? 그렇죠. 비공개라 한다고 했는데 또 그걸 또 세상에 비밀은 없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왜냐하면은 그 모든 부분들이 어느 정도 이 혼사도 개인적인 혼사도 서로 적어도 약혼하기 전까지는 서로 좀 지켜주고 이런 부분들이 신뢰가 좀 있어야 뭐 이루어지는 것처럼 이런 부분들은 좀 궁금하시더라도 좀 여기에서는 좀 질문을 좀 안 해줬으면 좋겠다. 네, 알겠습니다. 연세의료원이 됐든 서울대 병원이 됐든 어느 병원이 됐든지 간에 방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꼭 그 종합병원 관철시켜 주시기 바라고 계획대로 1단계 어린이 병원이 반드시 조기에 건립될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내포 신도시 주민들께서 가장 바라는 일 중에 하나가 영재학교 설립 추진입니다. 이 영재학교 추진도 우리 지사님께서 그동안에 어떤 그 정치보다도 행보를 빠르게 하셨기 때문에 내포 신도시의 영재학교 유치가 확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 과기부에서도 KDI 국제정책대학원을 통해서 타당성 조사를 했을 때 울산과 대구를 제치고 내포 신도시가 타당성 조사에서 최우수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지사님께서는 추경에 이 설계비 32억인가요? 이것을 반드시 반영하겠다라고 했는데 저는 걱정이 추경이 곧 다가올 텐데 추경에 이 32억을 확보하지 못하면 지사님께서는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드려보고 있습니다. 설계비가 좀 늦게 이루어지게 되면은요, 이게 좀 1년, 6개월 내가 한 1년 정도 늦어지거든요. 올 7월 달까지 지금 과기부 주관으로 해서 지금 타당성 용역이 진행 중인데 7월 달 정도 끝나면 이내 설계비가 확보가 되면은 이내 설계가 들어가서 내년에 착공을 할 수 있는, 내년 초에 착공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요. 그렇지 않고 지금 추경에 이 설계비를 담지 못하게 되면은 지금 내년 예산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내년 설계하고 내후년에 착공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좀 예의주시를 하고요. 그리고 또 이게 지금 국비 50% 저희 지방비 50%로 지금 이 학교가 지금 설립이 추진되고 있는데요. 만약에 어려움이 있다고 그러면은 저희 지방비나 아니면은 뭐 기타 이 부분부터 설계비를 먼저 넣을 수 있는지 그런 것도 확인하고 그러면서 좀 조기에 좀 빠른 시간 내에 영재학교가 설립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타당성 조사에서도 가장 우수한 지역으로 선정이 됐기 때문에 국비 확보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방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국비가 좀 늦어진다고 한다고 하면 우리 지사님께서 우리 지방비라도 집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학교가 좋은 지역은 주민들이 떠나지 않습니다. 학교가 좋은 지역은 주민들이 들어옵니다. 내포 신도시가 명품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또 지사님께서 추진하고 계신 내포 신도시 완성을 위해서는 영재학교가 하루빨리 설립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질문 드렸었습니다. 세 번째 홍성 국가산단 추진 현황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3년 3월 달에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최종 선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2년이 경과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타당성 조사 서류 제출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늦어지는 이유가
LH 경영투자 심사 때문이라고 하는데 원래는 작년 12월까지 경영투자 심사를 완료하고 국토부에 타당성 서류 제출을 하겠다. LH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서류 제출조차도 못하고 있는 이 현실이 과연 홍성의 국가산단 조성이 순조롭게 진행될 것인가에 대해서 지사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홍성뿐만이 아니라 이 계엄 사태 이후에 국정이 좀 혼란스러운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런 시기적인 그런 측면이 늦어지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다음 달 정도면 예비 타당성 조사 신청을 지금 하는 걸로 좀 일정이 잡혔고요. 그리고 연말까지는 예비 타당성 조사가 끝나고 산업단지 계획 승인 위한 그런 절차가 착수되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래서 2028년도까지 공사에 착공을 하고 2030년 되면은 준공할 그런 계획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제일 처음에 할 때 국가에서 이걸 발표를 할 때에는 71만 평을 하기로 했는데 71만 평을 1단계, 2단계로 나눠서 51만 평을 먼저 하고 2단계로 20만 평을 하자 하는 그런 부분들을 이 LH하고 국토부 등과 이렇게 협의를 해서 지금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다. 그 이유는 사실 71만 평을 하게 되면은 이 경제성 확보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가 될지 의문이고, 또 두 번째 그렇게 되면은 이 예타를 통과할 수가 조금 사업성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니까 51만 평하고 2단계 20만 평을 하자 하는 이런 부분들로 해서 지금 추진해 나간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저는 준공 전까지 예타 끝나고 난 다음에 그 산업단지가 착공이 되면은 이 AI라든가 아니면 2차전지 수소 또 모빌리티, 미래 모빌리티 또 탄소 중립 분야 이런 첨단 그런 기술 분야의 그런 업체들을 좀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준공 전에 들어올 수 있는 기업들이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타당성 서류를 제출을 할 때 이제 국가 산단이 형성이 되면 얼마만큼 기업이 들어올 수 있느냐, 얼마만큼 확보가 돼 있느냐, 그것도 우리 홍성군에서는 자료를 제출을 해야 된다고 해서 제가 그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근데 좀 걱정스러웠던 부분은 이 국가 산단이 잘 형성이 돼서 운영이 되느냐는 거기에 국내 굴지에 앵커 기업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런 앵커 기업이 없이 국가 산단이 조성이 된다 하더라도 그 국가 산단은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이런 기업인들은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혹시 홍성군과 김태흠 지사님께서 특정한 앵커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하시고 있는 그런 활동은 있으신가요? 일단은 착공이 이루어져야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진행이 될 수 있다 하는 이런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이걸 보면은 이제 두 번째는 이제 경영적인 그런 측면에서 이제 사업성 평가할 때 이제 평당 산업단지를 어떻게 분양을 할 수 있냐, 얼마나 분양할 수 있냐 이런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이 홍성에 비추어 볼 때에 지금 산업단지가 조성이 되면은 조성 단가라든가 아니면 부지 매입 이런 과정 속에서 이제 사조농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단가가 높이 올라갈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좀 줄이고 그래야 또 기업들이 싼 가격에 이 산업단지에 입주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을 좀 고민하면서 가고 있다 하는 말씀드립니다. 네, 우리 홍성 군민들은 그리고 내포 신도시 주민들은 계속 국가 그린 산단이 지체가 되면서 많은 걱정을 하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지사님께서 홍성군과 함께 또 LH와 함께 이 국가 산단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본 질문인 내포 신도시 난방비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지사님 영상 같이 보시겠습니다.
내포 신도시의 한 아파트에서 10년 넘게 살고 있는 김정희 씨. 지난달 관리비 고지서를 받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매년 8만 원에서 9만 원 하던 겨울철 난방료가 13만 원으로 뛰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아파트 알아보고 난리들이더라고요. 아기 있는 집들 보니까요. 한 5, 60만 원 얼추 나왔어요. 깜짝 놀랐어요. 지역 육아 카페에는 역대급 난방비가 청구됐다는 글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긴 추위 탓도 있지만 기본 요금 자체가 비싼 것도 사실입니다. 내포 신도시에 난방을 공급하는 내포 그린에너지의 주택용 열요금 단가는 1메가칼로리당 123.5원, 산자부의 기준요금보다는 10%, 전국 32개 지역 난방사업자 평균보다 6%가 더 비쌉니다. 기준요금의 최대 10%까지 더 받을 수 있는데 사업자는 수년째 최고요금을 책정해왔습니다. 참다 못한 14개 아파트 단지에서 요금 인하를 요구하는 연서명이 시작됐습니다. 네, 여기까지 보셨습니다. 지사님, 그 열병합 발전소가 내포 그린에너지가 운영을 하고 있고 지금 전국에서 내포 신도시 지역 아파트가 가장 비싼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 이것이 현실인데 왜 이렇게 그 비싼 난방비를 낼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 그 열병합 발전소 설립 당시로 되돌아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사님도 잘 아시긴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안희정 지사님 때 있었던 일이긴 하지만은 내포 신도시가 조성이 되고 이 열병합 발전소가 건립이 될 때 애당초에는 그 SRF라고 하죠. 구형 폐기물 연료를 해서 이 열병합 발전소를 가동하는 것으로 이렇게 설계가 됐다가 이제 주민들의 그 반대에 부딪혀서 결국은 LNG로 연료를 전환하게 됩니다. 당시에 저도 홍성군의 의장으로 있었기 때문에 같이 반대 운동에 동참을 했었는데요. 결국 이 SRF에서 LNG로 전환하면서 내포 그린 에너지는 거의 1,800억에서 2,000억 정도로 매몰 비용이 발생을 합니다. 내포 그린 에너지로서는 상당히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만회를 해야 될 것인가 고민을 했을 테고 충청남도에서도 결국은 발전소의 규모를 6배로 증설하는데 허가를 해주고 사업부지 임대료를 인하해주고 물공급 지원 등 업체에 대해서 굉장히 혜택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께는 아무런 혜택이 없었죠. 저는 여기에서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어떻게 신도시를 만들고 계획을 하면서 연료 자체를 환경에 막대한 영향을 준다는 SRF를 충청남도에서 내포 그린 에너지에게 할 수 있도록 해줬고 주민의 반대에 부딪혀서 LNG로 바꿨을 때 어떻게 충청남도 행정이 이거를 방관하고 여기까지 흘러오게 했을까라고 하는 이런 거를 봤을 때는 행정에 문제가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당시에 지사님은 아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충청남도의 행정이 옳은 것인가에 대해서는 한번 질문을 드려보고 있습니다. 예,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 쓰레기 소각 방식에서 LNG로 전환을 하면서 적자 폭이 크게 늘어나는 그런 상황이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지금은 이제 흑자로 지금 이제 막 전환한 그런 상황인데요. 그런데 보면 이 법에 의해서 사업자가 이 요금을 결정을 할 때는 한국난방공사 기준액의 이제 110% 법에 내에서 결정을 하고 그 요금에 그런 변경을 할 때에는 산업부하고 이제 협의하고 신고하는 것으로 이게 요금이 결정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과정 속에서 사실은 지자체나 아니면은 주민들 의견을 듣는 그런 절차가 없어요. 없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와서 결국은 이렇게 된 것 같은데 23년부터 이 LNG 이 열병합 발전소가 그 이제 전력 판매도 함께해서 이제 흑자로 전환된 만큼 이건 이제 요금 인하가 좀 돼야 된다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지난번 의원님이 말씀이 있었듯이 우리 도 차원에서 총 6차례 내포 그린 에너지하고 주민 협의체하고
간담회에도 개최를 했고 또 제가 또 마지막에 직접 또 이 주민 대표들하고 만났습니다. 그래서 간담회를 가졌는데 그래서 지금 내포 그린 에너지가 요금 인하를 위해서 6월 달까지 이제 4월이니까 다음 달까지 산자부에 그 이사회를 개최를 해서 인하율을 좀 확정을 하고 이 산자부에 신고 절차를 거치겠다 하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조만간에 그래서 한 7월 달 정도 되면은 이 요금 인하가 이루어질 것이라 이렇게 보고 있고요. 앞으로 이제는 좀 개선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요금 결정을 할 때 지자체나 아니면 주민 의견을 좀 수렴하는 좀 절차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런 개선을 정부에 좀 요구를 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또 앞으로 뭐 이 난방비가 좀 지속적으로 좀 안정이 좀 될 수 있도록 좀 챙겨보겠습니다. 제가 가급적 그 도전일본 나오면서 지사님께 답변의 기회를 드리지 말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나왔거든요. 왜냐하면 지사님께 답변의 기회를 드리면 맨 마지막 질문의 답변까지 한 번에 다 예견해서 해주시기 때문에 제가 추후에 질문 드리기가 어렵더라고요. 오늘 또 똑같은 현상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다음 도전 질문에는 꼭 참고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지사님, 저 한번 그 뒤에 화면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내포 그린 에너지에서 운영하는 열병합 발전소의 난방비 공급이 비싼 이유가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설비 규모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설비 규모라고 한다고 하면 현재 내포 신도시 난방 수요가 19,000세대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이 열 생산 기계 한 기가 4만 세대 공급 가능 열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만 세대가 그 사용하는 열 비용을 19,000세대가 분담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이십니다. 이제 운영 방식에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세종시와 내포 신도시를 비교했을 때 세종시와 내포 신도시가 연료와 그 열병합 발전소는 같습니다. 그러나 운영 주체는 세종시는 한국지원난방공사 중부발전이죠. 준공공기관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우리 내포 신도시는 민간기업 아시다시피 내포 그린 에너지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요금 책정에 있어서도 당연히 준공공기관은 정부의 지침이라든지 공공성, 요금의 안정성을 반영을 하는 거고요. 민간 기업은 오로지 수익성 중심으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단가가 세종시 같은 경우는 낮을 수밖에 없고 내포 신도시는 높을 수밖에 없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렇습니다. 충청남도가 내포 신도시에 열 공급을 할 때 어떻게 준공공기관의 한국지역난방공사라든지 이쪽을 택하지 않고 민간 기업을 택했나? 그러면 결국 우리가 생각할 때는 충청남도의 재정 건전성을 생각을 해서 재정을 아끼기 위해서 그랬고 결국은 그 아끼는 부담은 주민한테 고스란히 떠안긴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까? 제가 볼 때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저런 이 공공재 같은 경우는 저는 가급적이면 민간한테 맡기는 것보다는 사실은 공공기관한테 맡기는 그런 부분들이 저는 앞으로 장기적으로도 그렇고 또 중간에 그런 문제가 있었을 때도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도 저는 훨씬 낫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충청남도의 행정의 책임도 크다. 저는 그 내포 그린 에너지가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요금을 높게 책정을 해서 그 요금 책정이 주민한테 부담을 가지만 요인을 준 것은 충청남도의 행정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지금 이 시점에서 주민들께서 요금 인하를 원하고 계시고 다만 거기에 따른 보상을 원하진 않지만 지금까지 10여 년이라는 세월을 그렇게 엄청난 난방비를 쏟아부은 주민들을 위해서 충청남도에서도 적정한 보조 정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제안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요금 인하를 위해서 노력을 해보여 다양한 그런 협의를 먼저 우선 하는 것이 좀 맞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이건 사실은
이제 국가 정치, 이건 뭐 우리 충남도의 행정만이 뭐 과거에 뭐 잘못됐다라기보다도요, 이 국가의 그런 이 정책적인 방향이나 아니면은 그런 분들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 도도 사실은 그런 바로 장기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지 않은 이런 부분들도 있을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1999년도인가요, 2000년도인가요, 제가 총리실 과장할 때인데 그 당시에 이 그 전기 발전사들 민영화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IMF 압박도 있고 뭐 한 무렵인데 그때에 제가 이렇게 보니까 미국 같은 경우도 이 저기 민간 그 전기회사들 같은 경우가 공급하는 그런 도시들 같은 경우가 전기 요금이 훨씬 비쌉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전기라든가 이런 공공재들은 국가에서 관리를 해야 된다 하는 게 그때 제가 느꼈는데 이러한 분들도 어떻게 보면은 그것과 유사한 그런 또 형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저는 내포 신도시 지역구 의원으로서 내포 신도시 아파트에 거주하시는 주민들께서 전국에서 제일 비싼 난방비를 지출해 가면서 어려운 생활을 하고 계시다라는 거에 대해서 지사님께서 해결해 주시겠다라고 주민들께 약속을 하셨고, 그럼 앞으로의 진행 과정에 대해서 지금까지 지사님께 자세하게 답변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지사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올 하반기 내포 신도시 아파트 난방비 반드시 10% 이상 인하해 주시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충청남도가 행정을 준비하고 설계하고 계획을 할 때부터 과연 어떤 행정이 주민의 이익에 부합하는가 이런 부분도 반드시 생각을 하면서 행정을 해 주십사라고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도 되돌아보지만 어떻게 안희정 지사님 시절에 열병합 발전소를 만들면서 환경에 가장 유해하다라는 SRF를 하는 것으로 결정이 됐고, 또 그것이 LNG로 변화하면서 주민들한테 또 안 해야 될 내포 그린 에너지와 어떤 뭐라 그럴까요? 좀 브레이크를 걸 수 있는 조치가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것은 우리 충청남도 행정에서 분명히 책임이 저는 있다라고 봅니다. 이상으로 지사님에 대한 도정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도표를 띄워드렸는데요. 내포 그린에너지 연도별 주요 재무 지표입니다. 2020년도 매출액이 70억이었고요. 2021년도가 70억, 2022년도가 89억인데 반해서 2023년도에는 무려 3,125억입니다. 2024년에는 매출액이 4,672억입니다. 맨 밑에 당기 순이익을 보셔도 계속 2020년, 21년, 22년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20년 마이너스 253억, 21년 마이너스 117억, 2022년 마이너스 183억. 그런데 2023년에는 무려 570억이라는 당기 순이익을 냈습니다. 2024년에는 1351억이라는 당기 순이익을 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내포 신도시 주민들께서는 폭탄 난방비를 지출하고 있다. 이것이 오늘의 현실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태흠 시사님께 내포 신도시 아파트 난방비 관련 질문 드렸고 답변 잘 들었습니다. 내포 신도시 아파트 난방비가 올 가을부터는 합리적 가격으로 책정돼 주민들의 시름을 덜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또한 충청남도의 모든 행정에 있어서 준비 단계, 설계 단계부터 철저하게 주민의 이익이 우선 담보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행정을 해 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